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관계라는 것을요. 매일 얼굴을 보지만 정작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사랑한다는 말은 당연한데 표현하기는 어렵고, 가장 편해야 할 집이 때로는 가장 불편한 곳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족 앞에서 가장 솔직하면서도 가장 많은 것을 숨깁니다. 타인에게는 친절하면서도 가족에게는 무심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예의를 지키면서도 가족에게는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워서 그럴까요? 당연해서 그럴까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가족은 언제나 곁에 있을 것이라고, 내일도 모레도 함께 할 것이라고, 지금 하지 못한 말은 나중에 해도 된다고.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마음의 지침으로 삼았던 명심보감에는 가족에 관한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모를 섬기는 도리, 형제간의 우애, 자녀를 대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소중히 대하라는 것, 당연한 관계일수록 더 감사하라는 것,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이 소중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미루고 있던 말들, 표현하지 못한 마음들, 회복하고 싶은 관계들에 대해서요.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를요.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주말에 하겠다는 다짐으로 하루하루를 미룹니다. 그러다 문득 달력을 보면 부모님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안부를 여쭤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손이 잘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관심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압니다. 오히려 너무 잘 알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전화하면 들리게 될 그 목소리의 떨림을, 숨기려 하시는 외로움을, 괜찮다고 하시지만 괜찮지 않으신 그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물어봅니다. 잘 지내세요? 그러면 부모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래, 잘 지낸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들을요. 어디가 아프신데 말씀 안 하시는 것, 외로우신데 내색 안 하시는 것, 보고 싶으신데 바쁠까봐 말씀 못 하시는 것. 명심보감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수신막대어 효 몸을 닦는 것 중에 효도보다 큰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문장을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는 것, 부모님을 소중히 모셔야 한다는 것. 하지만 실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착각하고 있으니까요. 효도는 거창한 것이라고, 큰 선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특별한 날에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진짜 효도는 작은 것입니다. 전화 한 통, 안부 한마디, 사랑합니다 한마디. 그것이 부모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음 명절에 뵙지 뭐, 다음 달에 한번 내려가지 뭐, 조금 있다가 전화하지 뭐. 하지만 그 다음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흐릅니다. 작년에 보셨을 때보다 더 허리가 굽으시고, 작년보다 더 말씀이 느리시고, 작년보다 더 작아 보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봐주시는 든든한 분이라고, 여전히 건강하시다고, 아직 괜찮으시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노화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명심보감에는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수용량이 침불 때 효도하고자 할 때 어버이께서 안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문장 앞에서 멈춥니다. 가장 두려운 말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후회할 것입니다. 왜 더 자주 전화하지 않았을까? 왜 더 자주 찾아뵙지 않았을까? 왜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해야 합니다. 오늘 해야 합니다. 미루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전화기를 들어야 합니다. 엄마, 아빠, 잘 지내세요. 그 한마디를 건네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5분이면 됩니다. 아니, 3분이면 됩니다. 그 3분이 부모님께는 하루를 행복하게 만드는 시간이 됩니다. 그 3분이 부모님께는 외로움을 잊게 하는 순간이 됩니다. 우리는 완벽한 자녀가 될 필요 없습니다. 큰 선물을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잊지 않았다는 것, 생각하고 있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을 전하면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전화를 거십시오. 부모님께 안부를 여쭤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효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어릴 적 가장 가까웠던 형제자매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요. 같은 방을 쓰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서 자랐습니다. 싸우기도 했고 함께 웃기도 했고 비밀도 나누고 꿈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나 마주치고 부모님 일이 있을 때나 모이고 만나도 어색하고 대화도 겉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크게 싸운 것도 아닙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면서 각자의 삶이 바빠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을 뿐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각자의 직장에서 일하고 각자의 아이를 키우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형제자매는 점점 옛날 사람이 되어갑니다. 명절에 만나면 물어봅니다. 잘 지내? 응, 잘 지내. 그리고 각자 스마트폰을 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일상을 모릅니다. 요즘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아이들은 잘 크고 있는지, 부부 사이는 좋은지, 가장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제는 가장 모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형제지도 귀재우에. 형제의 도리는 우애를 귀하게 여기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문장을 보며 생각합니다. 우애, 우리에게 우애가 있을까? 미워하는 것도 아니지만 각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혈연으로 묶인 남남 같은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릴 적에는 달랐습니다. 형은 동생을 챙겼고 동생은 형을 따랐습니다. 언니는 동생을 보호했고 동생은 언니를 의지했습니다. 싸우기도 했지만 결국은 서로를 지켜주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달라졌습니다. 부모님 재산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누가 부모님을 더 모시냐는 문제가 생기면서부터 서로의 처지가 달라지면서부터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고 있습니다. 형제라고 해서 무조건 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족이라고 해서 다 이해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우리는 동시합니다. 세상에서 형제 자매만큼 오래된 관계도 없다는 것을요. 부모님보다 더 오래, 배우자보다 더 오래, 자녀보다 더 오래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혹은 우리가 태어난 직후부터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을 함께 기억하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멀어진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명심보감에는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형제는 사지와 같다. 형제는 팔다리와 같아서 떨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형제는 선택한 관계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관계입니다. 끊을 수도 바꿀 수도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멀어진 사이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시작은 작은 것에서 할 수 있습니다. 명절에만 보내던 문자를 평일에도 한 번 보내는 것, 잘 지내? 그 한마디를 건네는 것, 거창한 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전처럼 친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잊지 않았다는 것, 여전히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자매와 완벽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연락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을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완전히 멀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가끔이라도 안부를 묻고 특별한 날에는 축하해주고 힘들 때는 격려해주는 사이면 충분합니다. 혈연이라는 끈은 보이지 않지만 강합니다. 멀어져도 완전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그 끈은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형제자매에게 연락해 보십시오. 잘 지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우애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크면서 점점 대화가 줄어든다는 것을요. 어릴 때는 끊임없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것 봐. 아빠, 저것 좀 해줘. 하루 종일 떠들어대서 시끄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떠들썩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수다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 아이는 자기 방에만 있습니다. 문을 닫고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만 봅니다. 밥 먹으라고 불러도 대답이 없고 학교 어땠냐고 물어도 그냥이라고만 합니다. 우리는 궁금합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요즘 무슨 고민이 있는지. 하지만 물어봐도 대답이 없습니다. 왜 말이 없니? 라고 물으면 말할 게 없어요 라고 합니다. 아니면 왜 자꾸 물어봐요? 라며 짜증을 냅니다.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이렇게 키웠는데,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우리와 대화하기 싫어할까?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명심보감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불교 부지가 자식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문장을 보며 반성합니다. 우리가 잘못 가르쳤을까? 우리가 부족한 부모였을까? 하지만 동시에 억울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는 열심히 키웠는데, 사실 우리는 압니다. 아이가 멀어진 이유가 우리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사춘기가 왔고 자아가 생겼고 부모와 다른 세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아픕니다. 우리 품에서 떨어져 나가는 아이를 보는 것이, 우리를 멀리하는 아이를 느끼는 것이 서럽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릴 때 더 많이 안아줄 걸, 더 많이 놀아줄 걸, 더 많이 대화할 걸.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나중에 하겠다고 미룬 것들이 후회됩니다. 그때 아이가 엄마, 이것 봐 라고 했을 때, 나중에라고 했던 기억들, 아빠, 같이 놀자 라고 했을 때, 바빠 라고 했던 순간들, 그 나중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이는 우리에게 이것 봐 라고 하지 않습니다. 같이 놀자 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명심보감에는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양불교 부지타. 길러주기만 하고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게으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곱씹어 봅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학원을 보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 대화를 하는 것,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아이는 부모의 돈이 아니라 부모의 시간을 원했습니다. 비싼 선물이 아니라 따뜻한 관심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멀어진 아이의 마음을 다시 돌릴 수 있을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강요하지 말고 다그치지 말고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이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아이가 필요로 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 대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질문 공세가 아니라 편안한 침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아이와 모든 것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이에게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요즘 어때? 대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계속 물어보십시오. 언젠가 아이는 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억합니다.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던 그 식탁을요. 아버지가 상석에 앉으시고 어머니가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형제 자매들이 옆에 앉아 밥을 먹던 그 시간. 별것 아닌 일상이었지만 그것이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가족이 함께 밥 먹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아버지는 회식이 잦고 어머니는 모임이 있고 자녀들은 학원에 가고 각자 시간이 달라서 함께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다 같은 시간에 집에 있어도 각자 방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TV를 보며 먹거나 스마트폰을 하며 먹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이 현대 가족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세상이니까, 각자 할 일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느낍니다. 뭔가 놓치고 있다는 것을, 뭔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요. 명심보감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화만사성,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문장을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 화목해야 한다는 것,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 하지만 어떻게 화목해질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함께 밥 먹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식탁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공간이 아닙니다. 대화를 나누는 공간이고, 마음을 나누는 공간이고, 하루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오늘 어땠어?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이거 맛있다 라는 감탄으로 이어지고 내일은 뭐 할 거야? 라는 관심으로 끝나는 대화들. 그 평범한 대화들이 사실은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 식탁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법, 음식을 감사히 먹는 법, 서로를 배려하는 법, 식사 예절뿐 아니라 삶의 예절을 배웠습니다. 또한 식탁은 가족의 안부를 확인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었는지,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밥을 잘 먹으면 건강한 것이고, 밥을 안 먹으면 무슨 일이 있는 것이고, 말이 없으면 마음이 안 좋은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가족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 가족의 마음도 모르게 됩니다. 각자 바쁘게 살다 보니 서로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게 됩니다. 명심보감에는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가화목 수성가 한 집안이 화목하면 재물이 스스로 생긴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얻기 위해 바쁘게 살아갑니다. 더 많이 벌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족과의 시간은 희생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정작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진짜 행복은 많은 돈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에서 옵니다.
진짜 성공은 높은 지위가 아니라 화목한 가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밥 먹는 시간을 만드는 것부터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아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여 함께 식탁에 앉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핸드폰은 치워두고 TV는 끄고 오직 가족의 얼굴만 바라보며 밥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대화를 나누십시오. 오늘 하루 어땠는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거창한 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 평범한 근황, 작은 관심,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식탁은 가족을 하나로 만드는 마법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됩니다. 오늘 저녁 가족에게 제안해 보십시오. 오늘은 다 같이 밥 먹을까? 그 한마디가 가족 화목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 멀어지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다시 가까워지는 것은 오래 걸린다는 것을요. 한 번의 말다툼, 한 번의 오해, 한 번의 상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가까웠던 사이가 멀어지고 편했던 관계가 어색해지고 자연스러웠던 대화가 끊어집니다. 우리는 후회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조금만 참을 걸 그랬을까?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거리는 더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며칠, 그 다음에는 몇 주, 그 다음에는 몇 달. 어느새 1년이 넘게 얼굴도 보지 못하고 지냅니다. 먼저 연락하고 싶지만 자존심이 걸립니다. 사과하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화목상처 간해응. 화목하게 서로 대하면 집안이 흥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문장을 보며 생각합니다. 화목. 이미 깨진 화목을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사과해야 하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가족 앞에서 자존심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한다고 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잘 지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거창한 사과가 아니어도 긴 설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안부 한마디, 그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대답이 짧을 수도 있고 냉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연락하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꾸준히 안부를 물으면 언젠가는 마음이 풀립니다. 아무리 깊은 상처도 시간과 정성이면 치유됩니다. 명심보감에는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형제와 수족정, 형제가 화목하면 손발이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가족이 화목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언제든 기댈 곳이 있고, 힘들 때 의지할 사람이 있고, 외로울 때 찾아갈 곳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이 불화하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편한 곳이 없고,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고, 혼자라는 외로움에 시달립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멀어질 것인가, 다시 가까워질 것인가. 멀어지는 것은 쉽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관심 두지 않으면 저절로 멀어집니다. 하지만 가까워지는 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다가가야 하고,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고,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대체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새로 사귈 수 있습니다. 직장은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바꿀 수 없습니다. 평생 함께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멀어진 채로 살아가는 것은 인생의 큰 손실입니다. 언젠가 후회할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요. 멀어진 가족에게 연락하십시오. 문자라도, 전화라도 한 통 보내십시오. 잘 지내? 보고 싶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할지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첫 발을 내딛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그 다음은 쉬워집니다. 한번 대화하면 두 번째는 더 편해집니다. 조금씩 천천히 관계는 회복됩니다. 명심보감의 가르침처럼 화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의 화목이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오늘 멀어진 가족에게 한 걸음 다가가십시오. 그것이 가족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가족에 대한 5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모님께 하지 못한 말들, 형제자매 간의 서먹함, 자녀와의 대화가 끊긴 부모, 가족 식탁의 의미, 그리고 멀어진 가족을 다시 가까워지게 하는 방법.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가장 소홀히 하기 쉬운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왜 그럴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곁에 있을 것이라고, 내일도 모레도 함께 할 것이라고, 지금 하지 못한 말은 나중에 해도 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을요.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늙어가고, 형제자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멀어지고, 자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요. 명심보감은 우리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효제야 기위인지보녀, 효도와 우애. 그것이 사람됨의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뤄도 가족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그것은 진짜 성공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소중히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관계들을 잘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효도와 우애가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가족을 소중히 하는 것이 사람됨의 시작이라고요.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 한 통 거는 것, 형제자매에게 안부 문자 한 통 보내는 것, 자녀와 함께 밥 먹으며 대화 나누는 것, 가족이 모두 모여 식탁에 앉는 것, 멀어진 가족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실천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실천이 가족을 바꿉니다.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화목을 만들어갑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백선효이선 만화금약 모든 선 중에 효도가 으뜸이고 모든 악 중에 음란이 최악이라는 뜻입니다. 효도, 즉 가족을 소중히 하는 것이 모든 선의 시작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자매와 우애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입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관심을 두면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형제자매에게 문자 한 통, 자녀와 대화 한마디,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한 끼, 멀어진 가족에게 다가가는 한 걸음.
그것이 바로 효도이고 우애이고 사랑입니다. 우리는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형제자매와 마주칠 기회가 얼마나 더 있을까요? 자녀가 우리 곁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명심보감의 지혜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화만사성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고요. 진짜 성공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집에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려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힘든 하루 속에서도 가족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압니다. 세상 끝에 가도 인생 끝에 가도 결국 남는 것은 가족이라는 것을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인연을 우리는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매일 감사하며 매일 소중히 여기며 매일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전화기를 드십시오. 문자를 보내십시오. 먼저 다가가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명심보감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족의 도리입니다. 오늘 이 5가지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지금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전화 한 통, 가족에게 안부 한마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명심보감의 지혜와 함께 우리는 더 나은 가족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